자, 요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거 이제 우리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중요한 게 구분 건물 등기부 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구분 건물에 대한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졌느냐 그거부터 머릿속에 정리 좀 해주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할 수 있다냐,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여러분이 잘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 등기법은 워낙 낼 문제가 많으니까 그 꼼꼼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볼 거 없어요. 여기 이것만 보면 돼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만. 거기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거기만 하는 문제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먼저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등기부 구성에 있어서 이제 물적 편성주인데 1부동산 1등기 용지 예외가 아니라 일단 다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일단 맨 먼저 뭐부터 보자.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나오면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뭐예요? 구조상. 그다음에 이용상. 이용상 뭐가 있느냐? 독립성이 있느냐? 이거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주관적이 아니라 뭐라고?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일반 건물도 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건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일동 건물 뭐에 대해서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이 1등기 기록 앞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 아니라 항상 무슨 말이 와야 된다는 거? 전부라고 하는 말이 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그 1등기 기록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일단 뭐예요? 우리가 뭐가 있고 일동 건물 뭐예요? 일동 건물 표제부라고 하는 게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가 사는 데 있죠? 각 뭐예요? 각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갑구가 있고 각각의 뭐가 있어요? 각각의 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나 뭐예요? 연립주택이라든가 자 구분 건물은 이 표제부가 두 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세요. 왜 민법은 집합 건물이라 하는데 등기는 구분 건물이라고 자꾸만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민법은 이제 집합 건물 소유에 관리하는 법률을 보면서 집합 건물이라 하지만 이 등기법에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아파트 한 동 팔아요? 한 채 팔아요? 한 채 팔잖아. 한 동 판 사람은 학원도 나오지 말고 혼자 그냥 살아. 그 한 동 팔면 그 재벌이지 무슨 뭐예요. 그게. 일반 서민들은 한 채 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지금 뭐예요. 건물 중에 뭐예요. 일동 건물 내부 중에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구분 건물이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등기법 공부하니까 등기는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하는 거니까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 입장에서 측면에서 보면 구분 건물, 민법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집합 건물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표제부가 두 개다 얘기하시고 꼭 반드시 뭐예요? 이 일동 건물 표제부를 두 개로 나눌 때 일동 건물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그 아래 대지권에 뭐예요? 목적이 무슨 표시라고? 목적인 뭐예요? 토지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각 뭐예요? 각 구분 건물 전유 부분 있죠? 각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무슨 표시한다? 대지권 표시한다. 그래서 이 대지권 표시라고 하는 것은 구분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것이다 보시고 요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대지권 등기,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됐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어디에 이 건물이 깔고 앉는 뭐 이 토지 등기부, 이 토지 등기부 해당 갑구냐 을구냐 이 사항란에 여기다가 하는 등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권 뭐예요? 뜻의 등기다.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 갑굴고 한다. 이게 기억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자, 정리가 되면 이제 뭐예요? 정리가 되면 꼭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했으니까 일체성의 원리예요. 건물하고, 구분 건물하고 뭐하고 붙여놨으니까. 대지권하고 뭐예요? 이게 붙여놨으니까. 이게 두 개가 전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를 같이 팔아야 되는데,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등기 한 다음에 어디에다 건물 등기부에 뭐만에 건물만 이 건물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건물만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일부란 얘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동산 일부 중요하다고. 이게 그런 원리야. 이 건물만에 뭐예요? 건물만에 이전 등기 한다고 한다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다. 이게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건물만에 관한 건 뭐뿐이 없으니까. 토지가 아니니까, 지상권이 아니니까, 건물이니까, 전세권. 이게 가능하다, 전세권. 물론, 대지권 뜻 등기 이후에는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용익물권만 가능한 거예요, 용익물권. 토지에다가.
왜? 당연히 뭐예요? 토지 등기부 안 해도 건물만 하게 되면 효력이 미치니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이 칠판에 지금 써 있는 이 기본적인 걸 꼭 좀 머릿속에 정리해서 암기합니다. 암기해서 반드시 암기.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대지권 나오면 중간에 건물만 나오면 뭐예요? 전세권 가능하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신청 적격이 이제 우리 총론에서 신청 적격이 중요한데 신청 적격에서는 절대 뭐예요? 비법인 자체 명의를 하니까 대표자 관리자가 대리를 신청하는 거지. 대표자 명의로 그 관리 명의에 따라 무조건 틀려요. 그거 꼭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에 태아라든가 사립학교, 민법상 조합이라든가 읍면이동은 뭐예요? 적격이 없다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단순하지만 그거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이렇게 나왔어요. 국립대학은 뭐예요? 학교 명의로 가능하지 않지만 사립대학은 가능하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공부하다 보면 뭐예요? 심리적으로 뭐가 하나가 안 되면 하나는 되고 싶어 해. 그런 감정에 뭐예요? 그런 감정에 잘못 빠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항상 뭐예요? 동화를 공부할 때, 읽을 때 콩쥐밭집 이런 걸 성가학에 대한 그런 걸 자꾸만 읽다 보니까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안타까워.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되게 하고 이런 안타까운 적인데, 그 정서가 뭐예요? 정서가 좀 잘 적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신데렐라 같은 것도 6살, 5살, 6살 이럴 때 읽어야지 그 정서가 올바르가 되는데, 그걸 만약에, 그러니까 5살, 6살 읽어봐요. 신데렐라가 12시 종땡 치면 말들이 지루 바뀌고 그러니까 안타까워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게. 근데 만약에 20살에 읽어봐, 신데렐라. 12시 넘었어. 미친년. 이런 생각 하니까 절대 그 분위기 저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하여튼 안 되는 건 안 되는지 절대 뭐예요. 하나는 되고 하나 안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거 꼭 2가지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